안녕하세요.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부원장 이현주입니다. 임당검사 전 누구나 해봤던 고민, 검사만 통과하면 되니까 며칠만 고생하면서 식단 관리를 빠삭하게 해볼까? 어떻게든 임당 진단만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검사 며칠 전부터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분들을 자주 마주해요. 근데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임당검사를 통과했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답을 말하기에 앞서 임당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똑같은 거를 먹어도 혈당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따라 태아에게 과도한 포도당이 전달되면 거대아, 조산, 또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저혈당에 빠지거나 심하면 출산합병증, 특히 나오다가 애가 너무 커지면 쇄골이 부러지거나 머리뼈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가 나중에 컸을 때 성인병 발병 확률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산모들이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끔 식단을 조절하시는 산모들이 있으세요. 왜냐? 이때 받는 검사를 50g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공복 여부 상관없이 포도당 음료를 마신 후 1시간 뒤 혈당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혈당이 140mg/dL 이상이면 정밀검사 또는 보통 재검이라고 하죠. 재검을 받게 돼요. 이 수치는 병원마다 혹은 사람마다 수치가 더 낮게 기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 재검을 받게 되면 100g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1차 검사보다 훨씬 긴 시간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검사죠. 4시간 정도 걸려서 4번 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일단 1차에서 당뇨가 의심된다는 결과에 큰 걱정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검사 전보다 더 관리를 강하게 하거나 1차 때는 안 하셨던 분들이 2차를 앞두고 식단 관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이렇게 식단 조절로 수치를 낮춰서 검사를 통과하면 안심을 해도 되는 걸까? 먼저 확실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며칠 동안 식단을 조절하면 혈당은 분명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고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탄수화물 등 당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든지 보조식품 도움을 받는다든지 평소와는 다른 생활을 마치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당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생활을 꾸준히 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 다년간의 산부인과 의사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검사 정상으로 나오시면 그냥 관리 전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임당검사가 끝난 후 관리를 멈춤과 동시에 임당이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검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임당의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둘의 건강에 큰 영향이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식단 조절을 했다면 검사 받기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요. 임당검사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닌 식습관, 신체 변화, 이전 병력 등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 그대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평소 습관이 임당으로 이어지는 결과였다면 차라리 검사 때 임당이 나와서 앞으로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시키고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단 조절을 해서는 안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적절한 식단 조절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도 분명 필요한데요. 임신 중에는 각종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검사를 위한 일시적인 조절이 아닌 임신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식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임당검사 통과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검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계속해서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음식은 안 먹어도 문제 없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부러 조절하고 유지한다면 오히려 건강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임당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당 측정을 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2차 검사까지 가셨던 분들은 임당 경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 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보통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임당이 그만큼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것, 평소 그대로 검사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임당검사에 대해 두려워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라도 임당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견 후 꾸준히 관리하면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를 떠나서 임신 기간 내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태아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모두 순산하시고 지금까지 연세사랑모와 여성병원 이현주였습니다.